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다짐 한번 하고 가죠. 예. 대표들만 나오셨네. 예. 준비되셨죠? 예. 하나, 둘, 셋, 넷. 합격을 위하여. 예. 이제 원서 접수도 다가오고, 그죠? 예. 피부로 느끼시기가 왔네, 이제. 가면 갈수록 공부하기가 어려워져요. 불안감이 있고 집중력 떨어지고 그런 식입니다. 그건 조금 낮 시간은 좀 더위 피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수업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교재 229페이지 문제풀이 229페이지 취득 가격 범위 거기 들어갈 차례 맞죠? 예. 자, 그러면 그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 그랬는데 잠깐 한번 보고 가죠. 자, 앞에서 공부했지만 여기 취득세 과세표준 그러면 요약집 한번 먼저 보죠. 49페이지에 있죠. 49페이지에 취득세 과세표준. 예. 취득세는 취득 당시 원래 가액 신고한 가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연부로 취득할 때는 연부금액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신고가액이 없거나 또는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도 적게 신고가 들어오면 인정하지 않고 시가 표준액. 그래서 결론은 취득세는 신고가액과 시가 표준액을 비교해서 둘 중에 금액이 큰 것으로 한다 이 얘기죠. 다만 여기 사실상 취득가격 그러면 앞글자만 따서 국, 외, 공, 반, 법, 부 이런 경우는 사실상 무슨 가격이에요? 취득가격. 근데 이 사실상 취득가격이 뭡니까? 사실상 취득가격이 거래 상대방한테 실제로 지급한 대가 있죠? 그거에다가 취득 시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 있으면 그 비용을 합쳐라. 그래서 취득가격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이거는 6가지의 거래에 한해서만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이때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 여기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 자, 여기 보실까요? 자, 이런 비용은 상대방한테 실제로 준 금액에다가 이런 비용이 있으면 이것까지 봐라. 합쳐라. 그래서 취득가격이 되죠. 이때 대금을 일정액을 할인받았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일시불로 분할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가 일시불 한꺼번에 주다 보니까 할인받은 거 있겠죠. 여러분 우리도 일반적인 거래가 할부로 계약을 했다가 일시불로 주면 이자 부분은 빼주죠. 그래서 이렇게 할인받은 거 있으면 요건 취득가격에서 뭐한다? 제외, 빼라. 깎은 거니까. 그리고 1번서부터 10번까지는 취득가격에 더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몇 번에 있느냐? 여러분 6번에 보시면 여러분 요약집에는 2번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할부, 이자, 연체료 이거 취득가격에 포함을 하는데 뭐라고 그랬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뭐한다? 제외. 그거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인이 아닌 자 그럼 누구? 개인. 개인이 취득할 때는 인정하지 않겠다. 법인만 인정해줘요. 할부이자 연체료는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고 법인만 포함한다. 왜? 법인은 장부에 기재돼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또 7번 공인중개사한테 지급한 뭐 있어요? 중개보수 있죠? 이것도 법인이 취득할 때는 취득가격에 포함을 하지만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개인은 포함하지 않는 거 이 두 가지는 필수예요. 이렇게 해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있다. 그러면 앞에서 공부한 내용이지만 여기서 하나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신고 필증을 받아서 검증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세무조사 등을 해서 확인된 금액이 나타났는데 확인된 금액이 사실상 취득가격, 검증가격보다 크면 확인된 금액으로
취득세를 계산하겠다. 요거는 뭐죠?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건 뭐죠? 분양권을 전매로 사서 나중에 아파트 분양받을 때는 당초 분양 공급가액보다 실제로 분양권 살 때 지급한 금액이 적으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 봤어요. 그러면 과세표준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 한번 하고 가죠. 자, 취득세 과세표준은 객관적인 거래냐 아니냐 이거 생각해야죠. 기본이. 객관적인 거래라는 건 6가지 정해놓은 거. 국외, 공판법, 부. 그런 거래냐? 그럼 그런 거래다. 그래? 그럼 그런 거래면 뭘로 갑니까? 당사자 간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 사실상 취득 가격이 크냐, 아니면 아까 같이 확인된 금액이 나타났는데 확인된 금액이 크냐 비교해야죠. 그래서 사실상 취득 가격이 크다. 그럼 뭘로 갑니까?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거고, 세무조사에 의해서 확인된 금액이 더 크다. 그럴 때는 뭘로?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거래면 국외공판법 부 그러면 사실상 취득가격하고 확인된 금액하고 비교해서 확인된 금액이 크면 확인된 금액으로 가고, 만약에 취득가격이 크면 사실상 취득가격이에요. 그럼 객관적인 거래가 아니다. 그럼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는 뭘로 갑니까? 기본이 신고한 가액이냐 아니면 시가 표준액이냐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신고 가액이 크다. 그럼 뭘로 가요? 신고 가액으로 가는 거고, 만약에 뭐가 더 커? 시가 표준액이 더 크다. 그럴 때는 뭘로? 시가 표준액. 그러니까 결론은 개인끼리 거래는 신고 가액과 시가 표준액 비교해서 금액이 큰 걸로 가는 거고, 객관적인 거래는 확인된 금액이 나타났으면 이 금액하고 사실상 취득가격 비교해서 큰 걸로 간다. 이 얘기죠. 예, 이렇게 해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해서 한번 문제로 다뤄봅니다. 자, 여러분 이제 229페이지. 자, 먼저 229페이지 보시면 취득가격 범위 있는데 28번부터 갑니다. 230페이지. 자, 홀수 중심으로 푸는데 짝수도 몇 개 안 되는 건 같이 점검해 봅니다. 그래서 230쪽 28번.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 그러면 국외공판법 부 이렇게 취득했다 이거죠. 국가로부터 취득, 법인으로부터 취득. 예, 이런 경우 이에 포함될 수 없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 단 아래 항목은 누가? 법인이 국가로부터 시가로 유상 취득하기 위해서 취득하기 이전에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될 금액으로 가정한다. 취득하고 나서 발생한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아요.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했거나 발생한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두 번째 줄 가로 안에 취득하는 사람이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개인이 취득하면 중개보수나 할부이자 연체를 포함하지 않는 거고, 법인이 취득하면 다 포함하죠. 그래서 지금은 법인이 취득합니다. 그럼 기억. 취득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을 하여. 이 얘기는 앞에가 뭐야? 분할하는 조건 그 얘기예요. 분할하는 조건으로 할부로 계약을 했다가 일시불로 줬다. 그래서 일정액을 뭐 했다고요? 할인, 깎았어. 그럼 할인받은 건 뭐라? 빼라. 그러니까 할인액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간에 할인받은 건 빼. 포함하지 않습니다. 니은 부동산 건설 자금이 뭐죠? 건물 공사하면서 들어간 이자, 당연히 공사 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간에 다. 디귿 연부를 줬고, 그런데 연부란 얘기죠. 연부 계약에 의해서 이자 상당의 연체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시불로 주는 것보다 연부 계약을 체결하면 대금을 장기간 나눠서 주니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에 이자도 들어가 있고 연체료도 있는데, 그것도 법인의 경우는 취득 가격에 포함해라.
왜? 법인장부에 다 기재됐으면 인정해줘요. 그런데 개인은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하니까 아예 인정을 안 한다. 다음,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 인수액, 여기 보실래요? 이런 거 내우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아파트를 여러분이 취득하는데 이 아파트가 10억짜리야. 근데 이 아파트에 은행에서 대출받은 전소유자 채무가 얼마 있어요? 대출받은 저당권 4억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뭐? 예?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아파트를 배수한다. 산다 이 얘기예요. 채무 여러분이 대신 떠안는 조건. 그럼 상대방한테 여러분 돈 얼마 줘? 6억만 줄 거 아니에요. 10억짜리 아파트인데 채무를 떠안으니까 6억 줬어요. 그럼 이 아파트 6억짜리가 아니잖아. 실제로 준 돈에다가 채무 유보한 거. 인수하는 걸 더해야 아파트 10억짜리가 되는 당연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 실제로 준 돈 말고 별도로 채무를 떠안는 거 있으면 그것까지 더해라. 그래야 취득 가격이다. 그죠? 그래서 리을의 경우는 요거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다 포함됩니다. 다음, 공인중개사법에 지급한 중개보수는 개인은 포함하지 않고 법인은 포함합니다. 다음,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취득하고 관련 없죠. 세금에 납부한 건 취득 가격이 아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부가가치세 포함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는 사실상 취득 가격에 포함될 수 없는 걸 고르라고 했어요. 포함되는 게 아니라 포함되지 않는 거. 기업, 그죠? 비업, 부가가치세하고 할인액, 이 두 가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음 29번 갑니다. 자, 지방세법상 관계법령상 법인이 아닌 자가 그러면 누가? 개인이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은 모두 고른 것 그랬어요. 기업, 농지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이나 산지관리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이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죠. 개인 법인 할 거 없이 전부 다 취득가격에 포함시킵니다. 여러분 임야를 취득하면서요, 여러분 임야에 나무를 좀 잘라내고 싶어? 그럼 마음대로 자르면 처벌당하죠. 그죠? 처벌받잖아. 산림법에. 내 산에 내 나무를 잘라도 처벌받는 거예요. 수령이 오래된 건. 그럴 때는 산림청으로부터 뭐 받아야 돼? 벌채 허가받고 잘라요. 나 10그루 자를게. 대신 10그루 다시 심을게. 그게 대체산림 조성비예요. 나무 빈 것만큼 다시 뭐 해야 돼? 심어야 돼. 그런 비용도 토지에 보다 취득가격에 포함이 됩니다. 다음 기은,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서 국민주택채권을 사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 돈을 버는 거야. 법률에 따라 뭐 사요? 주택 살 때 채권 사죠. 의무적으로. 채권 사서 돈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 5년 만기다. 그럼 5년 기다려. 5년 되면 원금도 받고 이자도 받죠. 그런데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 예, 지금 채권 샀으니까 돈이 부족하나 중도금 줄 거. 그러니까 채권을 어떻게 다시 팔아. 팔면 5년 만기인데 지금부터 5년 전까지의 이자 빼고 그게 손해보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건 매각, 차손, 손해봤죠? 그것도 부동산 취득하기 전에 파는 건 인정되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채권을 팔았다. 그건 아닌데 취득 시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니까. 취득하기 전에 채권 팔아서 발생한 손실 인정해 줍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채권은 누구한테 팔았느냐에 따라 달라. 금융회사, 은행 가서 매각했으면 정상이에요. 전부 다 인정해 줘. 매각, 차손, 얼마가 손실 발생했던 인정해 줘요. 그런데 금융회사가 아니라 개인과 개인끼리, 즉 사채업자한테 매각할 수도 있죠. 그때 발생한 손실은 다 인정받을 수 없다. 은행 가서 매각했을 때 발생한 손실 범위 내에서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단서 없으니까 매각, 차손 포함 인정되죠. 이것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가스요금, 그죠? 집단에너지사업법, 이와 같은 법률했잖아.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그게 뭐야?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부동산 취득하고 전혀 관계가 없지. 공공요금이니까 그건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인이든 범인이든 부동산에 관련 없잖아요. 다음, 할부 또는 연부계약에 따라서 이자 상당액이나 연체료, 요거는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틀린데 이 문제는 누가? 개인이 취득하는 거니까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음, 취득하는 물건 판매를 위해서 광고비 지급한 건 취득하고 관련하고 팔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니까 그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이주 비용을 지급했거나 지작물 보상금 등, 지작물 보상금이 있죠. 예?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단독주택 사가지고 오랫동안 전세 월세 줘서 세입자한테, 그런데 세입자가 오랫동안 살았어요. 한 10년 넘게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이 10년 전에 거기 정원에다가 뭐 대추나무를 심어서 대추를 팔아갖고 살림살이 생활을 위해 보탰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뭐 해야 돼? 이제 내가 주택을 팔았으니까 세입자는 이사 가야죠. 그때 매수 청구권, 민법에서 얘기하죠.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잖아. 누구는? 세입자. 왜? 세입자는 거기 뭐 심었어요? 대추나무 심어서 대추 팔아서 수익을 올렸잖아. 그러니까 건물주한테 뭐라고 해야 돼? 대추나무 사. 이게 매수 청구권이에요. 그러면 형성권이라고 하지. 싫어. 그럴 수가 없어. 무조건 사야 돼. 그래서 그런 지작물을 사면서 대금 지급한 거, 보상금, 이런 건 취득하고 관련 없다. 이해가세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10월, 공인중개사한테 중개보수 지급한 거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런 게 시험에서 많이 틀린다니까. 뭐 고르라고 그랬어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거야? 포함되지 않는 거야? 포함되는 거 골라라 그랬어요. 그럼 기억하고 뭐? 니은. 두 가지밖에 없죠. 기억, 니은. 이해가세요? 참고로 여기서 법인이 만약에 취득했다면 기억, 니은에다가 니을 있죠. 니을 할부이자. 그리고 시옷에 공인중개사한테 지급한 중개보수, 법인은 거기 포함되죠? 그러나 개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갑니다. 두 개. 그죠? 예. 30번. 이것도 과거에 출제됐던 문제예요. 출제됐던 문제. 지방세법상 갑은 특수관계없는 을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택을 취득하였다.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오른 것. 자,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론을 정리하기 위해서 보고 가는 거예요. 아래 계약 내용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신고서 제출해서 뭐 받았어요? 검증받았으니까 인정되는 거죠? 그때 계약 내용은 총 매매 대금이 얼마? 5억. 매매 대금 5억이에요. 5억의 내용은 계약금 5천만 원 주고 중도금 1억 5천만 원 주고 잔금으로 3억 줬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합쳐서 총 매매 대금이 얼마? 5억. 상대방한테 준 거죠? 예, 준 거, 실제로 준 거 5억. 그리고 밑에 갑이 주택 취득과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 공인중개사한테 지급한 중개수수료. 지금 취득하는 게 법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개인. 법인이란 말이 없으면 개인이죠? 그럼 개인끼리 취득할 때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음 장. 총 매매 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의뢰 은행 채무를 누가? 갑이 대신 변제했다. 갚았다 이거죠. 얼마? 1,000만 원. 채무 인수액은 포함해야죠. 그럼 5억 1,000만 원이 됐어요. 거기다가 국민주택 채권을 주택 취득하기 전에 팔았네. 손해봤죠. 인정되어 얼마? 100만 원. 그래서 합치면 5억 1,100만 원이 과세 표준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개인이 취득하는 건 중개보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죠?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다가 뭐한 거, 채권 팔아서 발생한 손실은 포함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보시고 이제 세율 부분으로 가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세율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번 요약집 점검을 하고 가보죠. 자.
자, 취득세 세율은요. 자, 요약집에 보시면 위에 취득세 세율은 표준세율이 있고 중과세율이 있고 특례세율이 있다. 그것은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것은 우리가 물어볼 내용 아니에요. 요약집 53페이지 있죠? 예. 그러면 거기 보시면 취득세 세율 특징에서 꼭 알고 가야 될 거 2번 있어요. 2번. 2번이 바로 뭡니까? 이거죠.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에 중복되면 그 중에 뭐 높은 세율 적용한다. 요약집 위에 특징 2번 있잖아요. 그거 꼭 기억해야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몇 번? 3번. 지방자치단체장은 또는 뭐라 그래?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세율, 표준세율의 조례에 따라서 100분의 얼마 50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요약집에 3번, 4번으로 되어 있죠. 특징 4번. 그것도 알고 있어야죠. 예. 이런 건 별도로 외우는 건 아니에요. 4번. 여러분 모든 세법은 사실상 현황이 원칙이야. 공부상으로 세금 부과라 그런 거 없어요. 기본이 다 뭐야? 사실상 현황. 취득세는 취득할 때 당시 사실상 현황,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사실상 현황,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사실상 현황, 양도세는 양도할 때 당시 사실상 현황. 대원칙이지. 이런 건 외우는 게 아니죠.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뭘로 부과한다고요? 사실상 현황이 원칙이다. 다만 단서가 있어요. 뭐라고?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다. 알 수가 없다. 그런 단서 있을 때만 공부상이고 대원칙이 사실상 현황이에요. 이해가세요? 다시 말하면 부동산 농사 짓고 있는 농지를 취득했어요. 취득하고 봤더니 등기권리증은 임야야. 임야로 돼 있어요. 그럼 공부상에는 임야, 실제로는 농지. 뭘로 취득세 내야 돼? 농지하고 임야하고 취득세 세율이 달라요. 그러니까 구분해야 돼요. 왜 농지라고 하세요? 법에 그렇게 돼 있거든. 취득할 때 당시 사실상 현황. 그럼 양도소득세 볼까요? 등기부상의 주택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사업자 등록하고 음식점으로 사용하다 판다. 그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양도할 때 당시 사실상 현황. 대원칙이죠. 예, 그래서 그건 기억하셔야 되고. 다음 부동산 보시면 첫 번째 칸에 유상 그랬죠? 유상은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매매. 여기서 매매는 주택 빼고 얘기해요. 주택은 주택 빼고 부동산 중에서 주택 빼고 농지는 몇 프로? 3%. 백분율로 얘기하면 1000분의 30이니까 3%. 농지 말고 부동산은 4%. 그죠? 농지 말고 토지든 상가든 다 4%. 주택 빼고. 다음 상속받았어요. 상속받았을 때 농지를 구분하는 건 매매냐 상속이냐 이 두 가지만. 그래서 농지를 상속받았어요. 그러면 2.3, 1000분의 23, 2.3. 농지 말고 주택이든 상가든 모든 부동산은 1000분의 얼마? 28, 2.8. 다음 증여받았어요. 개인이 증여받으면 1000분의 35, 3.5. 근데 비영리 사업자, 종교단체나 복지단체, 교육단체 이런 단체가 뭐 받으면 증여받으면 2.8. 그죠? 그리고 매립 건축, 원시취득이죠. 건물을 새로 지었다. 바다나 하천을 매립해서 토지가 새로 생겼다. 2.8. 그죠? 그래서 요것을 그 밑에 보면 물론 총유물, 합유물은 1000분의 얼마? 23. 이렇게 됐지만 이것을 여러분이 정리하려면 표준세율하면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 농지예요. 농지. 농지 외에는 물어볼 수 있는 게 없다니까? 아니 주택은 매매로 취득하고 상속, 증여 그 다음에 뭐야? 원시취득 이렇게 구분하죠. 그러니까 주택하고 농지를 물어봐요. 그럼 농지를 이렇게 대입해서 농지를 대입해서 보는 거죠. 농지를 유상 매매로 취득했다. 농지 상속받았다. 농지 증여받았다. 매립해서 무슨 취득? 원시취득.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농지는 매매는 3%, 상속은 2.3,
증여는 3.5, 원시취득은 2.8. 여기서 요 원시취득 있죠? 매립한 거 바다나 하천을 매립했는데 우리나라는 농사 짓는 농지가 부족한데 바다를 메꿔서 농지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세금 감면 혜택을 줘요. 근데 무조건 농지라고 해서 다 감면 혜택을 주는 건 아니에요. 요건을 갖췄을 때만.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한 공유수면 매립한 농지는 감면 대상이 있거든요. 감면 대상일 때는 2%를 빼니까 0.8%가 돼요. 그런데 이거는 문제에서 주어졌을 때만. 그걸 뭐라고 하느냐?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이렇게 얘기한다. 감해주거나 면제 혜택 주는 건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그래서 주어질 수 있어요. 이런 단서 없으면 그냥 1000분의 얼마? 28, 2.8 농지죠, 농지. 자, 이렇게 해서 농지 보시면 되고, 여러분 다음 장 넘겨보시면 요약집 56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주택이 나왔죠. 주택은 따로 떼어 투기에 이용하니까 다주택자냐 아니냐에 따라 매매로 취득했을 때, 여기 보세요. 여기 매매는 유상이잖아요. 여기서는 농지는 3%, 농지 말고는 다 몇 프로야? 4%인데 여기는 주택 안 들어가요. 주택은 따로 떼었다니까 이렇게. 왜? 세금 부담 줄여줘야 되니까. 투기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세금 부담을 달리 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 여기서 일반 지역의 무슨 주택? 2주택, 이건 투기로 보지 않아요. 일반 지역의 주택 몇 개? 2개. 여러분 조정 대상 지역이냐 일반 지역이냐? 쉽게 얘기하면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서울, 경기, 인천은 거의 다가 조정 대상 지역이죠. 그런 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 2개는 투기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조정 지역에서 주택 2개인데 일시적이죠. 일시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조만간에 뭐 하겠다, 하나는 팔겠다, 이사 가려고 샀어요. 이게 일시적이에요. 그럼 이사 갈지 안 갈지는 본인이 신고하는 거지. 원래 조정지역은 주택 취득에서 2개면 8%야, 취득세가. 근데 나는요, 이사 가려고 샀어요. 그러면 이렇게 안 하고 이세율로 간다 이거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조정지역의 2주택인데 일시적 2주택은 투기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주택은 취득 당시 가격 얼마? 6억 이하 주택은 1%예요. 1000분의 10, 1%. 그리고 이건 계산하는 거니까 계산하는 걸 지금 공부할 필요는 없죠. 시험에서 물어볼 리도 없어. 계산하는데 시간상 안 되니까. 그럼 뭐 이거는 계산하면 6억 초과 9억 이하는 금액에 따라 1.1부터 2.9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물어본다면 첫 번째 6억 이하냐 9억을 초과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9억 초과하면 몇 프로? 3%. 그래서 이걸 묶어서 뭐라 그래? 1에서 몇 프로? 3%. 이건 할증하는 게 아니라, 그죠? 투기가 아니니까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5억 주택을 취득했다. 실거래 가격 5억 주고 취득했다. 그럼 1%. 10억짜리 주택 취득했다. 그럼 몇 프로? 3%.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이해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일반 지역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요약집 보시면 3번 바로 밑에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다주택자 중과세 있죠? 다주택자는 어디냐? 1번, 2번은 그건 다주택자가 아니고 동그라미 3번 있죠? 3번 뭐라고 그랬어요?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1세대 무슨 주택? 2주택. 거기서부터 할증이에요. 다주택자. 조정지역의 주택 몇 개서부터? 2개. 그래서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같이 보시면 돼요. 요약집 보셔도 되고.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요거. 자, 주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조정지역의 주택 하나 취득해서 1주택이 됐다. 투기가? 아니잖아. 다주택자 아니니까. 그럼 1에서 몇 프로? 3%. 6억 이하는 1%. 9억 초과하면 3%. 가격에 따라 틀리죠. 자,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해서 2개가 됐어요. 여러분이 이해할 때 조정지역에만 주택 2개 그런 개념이 아니라 기존에 몇 개 있었는데 하나 있었어요. 어디에? 묻지 마. 어디에 있었던 몇 개가 있었어?
하나. 일반 지어지기든 조정적이든 주택이 몇 개 있었어요? 하나 있었는데 어디 거? 요번에 중요한 건 여기서 항상 물어보는 건 어디 있는 걸 취득했느냐, 그래서 몇 개냐 그거예요.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2개가 됐다. 그러다 보면 조정지역에만 2개일 수도 있고 일반 지역에 하나, 조정지역에 하나,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조정지역의 주택 취득해서 2개죠. 그러면 할증에 조28 몇 프로? 8%. 조28 사기꾼 조28이 아니라 조28. 예? 조정지역의 주택 2개면 8%.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해서 2개면 8%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2개인데요. 나 이사 가려고 샀어요. 신고할 때. 취득세 신고할 때 나 이사 가려고 샀어요. 그럼 뭐야? 일시적 2주택이에요. 그래? 그럼 8% 내지 마. 8% 내지 마. 그럼 뭐? 1에서 3% 내. 대신 조건이 있어요. 일시적이니까 조만간에 뭐 하겠다? 팔겠다 이거죠. 팔아야 돼. 안 팔면 추징당해요. 그런데 몇 년 안에 팔았냐? 여기 보세요. 둘 다 무슨 지역? 조정지역에 있으면 몇 년 안에? 2년 안에 종전걸 팔아. 또 하나는 일반 지역, 조정지역, 하나만 조정지역이죠. 예, 요때는 몇 년? 3년 안에 팔아라. 원래 1년 했던 게 개정됐다고 그랬잖아. 5월 10일 날 대통령 취임하면서 1년이 2년으로 바뀐 거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요 기간 내에 뭐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추징 몇 프로? 8%. 그리고 그냥 가산세부터. 약속 안 지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지역의 주택 취득에서 조28 원래는 8%죠. 근데 일시적일 때는 몇 프로? 예? 1에서 3%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년 안에? 2년 안에, 3년 안에 못 팔았으면 몇 프로? 2% 적용해서 이미 낸 세금 뭐하고? 빼고 추가로 내야 돼. 이때 뭐가 붙어? 가산세부터. 잠깐만 확인하고 갑니다. 잠깐만 확인하고 갈게요. 여러분 요약집 65페이지 보세요. 요약집 65페이지. 내년에 보통징수죠. 여러분 취득세는 원래 신고납부예요. 근데 신고납부 안 하면 가산세 붙어서 뭐 나와? 고지서 나와. 고지서 받고 세금 내는 걸 보통징수. 어떨 때 가산세가 붙느냐? 3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무슨 주택? 2주택으로 신고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할증 안 할게. 1에서 몇 프로? 3% 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취득한 날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그랬죠. 그게 바로 둘 다 조정지역에 있으면 2년, 둘 중에 하나만 조정지역에 있으면 3년 안에 종전걸 팔아라 그 얘기예요. 요 기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해서 1주택이 되지 못하고 주택 몇 개가 됐다 그대로 2개가 됐으면 추징에 8% 적용해서 이미 낸 세금 뭐하고 빼고 나머지 낼 때 뭐가 붙어? 가산세 붙어서 고지서 발부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2주택은 원래는 8%인데 일시적인데요. 그러면 할증 안 할게. 대신 너 2년 3년 안에 팔아야 돼. 그죠? 못 팔았으면 나중에 뭐 한다? 추징한다. 그때 가산세 붙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 보세요. 그럼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몇 개가 됐다? 3개가 됐다. 몇 프로? 12%. 4개도 11%. 예? 다음 여기 보세요. 일반 지역은 138. 예, 2개까지는 관계없어요. 요거 할증하지 않아. 일반 지역의 주택 2개까지는 할증하지 않는다. 그런데 요 일반 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3개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138. 그죠? 8%. 다음 4주택이면 지역 따지지 말고 4주택은 12%다. 그죠? 그리고 여기 또 하나. 한 김에 요약집 보시면 다시 되돌아가서 54페이지 방가로 3번에
다주택자 중과세 맨 마지막 8번 있잖아요. 8번. 법인이 무엇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2%라고 그랬죠. 여기 보세요. 법인은요, 조정지역에서 취득을 하던 일반 지역에서 취득을 하던 주택수 따지지 말고 무조건 한 개든 두 개든 그냥 12%야, 법인은. 회사가 왜 주택이 필요해? 그죠? 회사가 주택을 샀으면 뭐야? 투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몇 프로? 12% 취득세를 부과한다. 됐습니까? 마저 하나 더 봐요. 또 하나, 여러분 요약집 보시면 54페이지 맨 밑에 방가로 4번 조정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로부터 주택 뭐 받은 거? 증여받은 거. 여기 보세요. 이 얘기예요.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 종부세 부담이 크죠. 그러니까 그 세금을 부하려고 부담을 줄이려고 주택 하나를 다른 사람한테 증여했어요. 그때 증여는 주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어. 아무런 세금이 없어요, 주는 사람은. 그런데 받는 사람한테 세금을 왕창 부과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 시가 표준액 3억 이상 주택을 다주택자로부터 뭐 받았다면? 증여받았다면. 원래 증여는 3.5%인데 다주택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으면 12%를 부과하겠다. 그게 여러분 요약집 4번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해가세요?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시가 표준액 3억 이상 주택을 상속 말고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는 1000분의 120, 즉 12%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아주 높게 부과를 하는데 예외가 있어요. 밑에 박스 뭐라고 그랬어요? 1세대 1주택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뭐 받았으면? 증여받았으면 다주택자가 아니잖아요. 예? 다주택자가 아니라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 딱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뭐 받으면? 증여받은 그 사람은 세금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세금 부담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할증하지 않는다. 회피할 목적이 아니니까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밑에 왜 하나를 여러 개 있는 사람한테 받아놓냐? 이혼해서 재산 분할로 받았어. 그런 건 할증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고 유상거래. 자, 여기까지 보시고 나서 이제 어디 가냐면 취득세 특례세율이 있는데 특례세율 가기 전까지 기본 표준세율 한번 보죠. 자, 교재로 가서 233페이지 233페이지 31번. 자, 지방세법상 농지를 상호 교환이 뭐예요? 매매 유상이죠. 대가를 주고받은 거. 교환도 유상이에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표준세율은 법령이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아니다 그랬죠. 뭐 비영리 사업자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왜? 증여가 아니라 매매니까 유상. 그죠? 그래서 유상은 농지는 1000분의 얼마? 33%. 농지 뺀 나머지 부동산은 4%. 답은 4번이 됩니다. 농지 교환. 매매죠, 매매. 다음 32.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로 틀린 거 원시취득 그랬죠? 원시취득은 농지든 아니면 토지든 2.8. 2번 상속으로 인한 농지취득 1000분의 23, 2.3. 그죠? 다음 상속으로 인해서 농지를 뭐 했다고요? 농지 외 토지를 취득했다. 그럼 뭐예요? 2.8. 매매로 농지 외 토지. 매매로 농지 말고 나머지 토지는 뭐라고요? 4%죠? 1000분의 40. 그래서 4번 틀렸다. 다음 5번. 합유물, 총유물 분할하는 건 1000분의 얼마? 23. 됐어요? 다음 33번 갑니다.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했을 때 취득세 과세 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로 옳은 것 모두 골라라. 기억, 상속으로 인해서 농지 2.3, 농지 빼고는 2.8. 그죠? 그래서 맞고, 합유물, 총유물 분할 그러면 1000분의 23, 2.3. 원시 취득,
가로 열고 공유수면 매립 간척에 의한 농지 취득이 아니다. 공유수면 매립한 토지 농지는 감면 대상도 있고 감면 대상이 아닌 것도 있으니까 다툼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게 아니다 그랬죠. 그럼 뭐예요? 1000분의 얼마? 28, 2.8. 법령에 정하는 비양리 사업자가 상속 말고 부상하면 증여받았죠. 증여받았을 때만 비영리 사업자냐 아니냐 따지는 거예요. 증여는 3.5인데 비영리 사업자는 2.8. 그죠? 이렇게 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그러면 니을만 틀리고 나머지 기억, 니은, 디귿 맞죠?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됩니다. 다음 장 35번 다시 보죠. 다음 중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 서로 다른 것. 1번 상가 건물을 교환. 교환은요 매매랑 똑같은 거예요. 대가를 주고받은 거 유상승계. 그래서 상가 건물을 교환했다. 그럼 매매니까 몇 프로죠? 4%. 경매도 매매예요. 공매로 취득했거나 경매로 취득했다. 매매죠? 몇 프로? 4%. 세율이 똑같아요. 그죠? 다음 2번 건축물을 신축, 원시 취득 2.8. 증축도 면적 증가, 원시 취득 똑같잖아요. 2.8 맞고 3번 공유물 분할, 공동 등기했던 걸 나누는 건 2.3. 그리고 농지를 매매로 취득했다. 그러면 3%. 세율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그거 틀렸죠. 다음 4번. 개인이 건물을 상속받았어요. 2.8. 비영리 법인이 농지를 증여받았다. 그것도 2.8. 세율이 똑같죠. 5번. 총유물 분할, 합유물 분할 2.3. 개인이 농지를 상속받았다. 2.3. 그죠? 농지니까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건 몇 번? 3번이 됩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표준세율하고 취득세율은 특례세율 두 가지가 시험에서 많이 언급되는데 이번에는 특례세율에 대해서 봅니다. 특례세율 여러분 요약집 57페이지 보고 갑니다. 57페이지 취득세 무슨 세율? 특례세율 나왔죠? 자, 특례세율에 대해서 잠깐 보면 이거예요. 특례세율이 무슨 세율이냐? 자, 옛날에 2010년까지는 부동산 취득했을 때 취득세 2% 따로 내고 등기할 때 옛날에 등록세 세율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2011년서부터 이거 합쳐서 지금 뭘로 바뀌었어? 취득세. 이거 합쳐서 취득세 무슨 세율이라고 한다? 네? 표준세율이라고 합니다. 옛날 취득세하고 옛날에 소유권 있죠? 요거 더해갖고 지금 취득세 무슨 세율? 표준세율이라고 그래요. 표준세율이니까 이게 지금 매매, 농지 말고 매매가 아까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부동산 매매 4%죠? 왜 4%야? 옛날 취득세, 옛날 등록세 합쳐서 오니까 몇 프로야? 4%. 그럼 증여는 상속은 2.8이죠? 왜 2.8이야? 옛날 취득세 2%, 상속받았을 때 0.8. 두 개 합쳐서 지금 취득세 2.8. 증여, 옛날 취득세 2%, 증여받았을 때 소유권 등기 1.5. 합쳐서 지금 몇 프로? 3.5. 이렇게 된 거예요. 건물 새로 졌다 2%, 소유권 보존 등기 합쳐서 2.8.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옛날 취득세, 등록세 합쳐서 지금 뭐라고 한다? 취득세 표준세율이라고 합니다. 그럼 특례세율이 뭐냐? 특례세율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을 때 취득세 내지 마. 등록세만 내. 이거란 말이지. 그럼 봐요. 지금은 두 개 뭐 했어요? 합쳐졌잖아. 그런데 옛날 뭐 내지 말라고요? 옛날 취득세 내지 마 그랬잖아요. 옛날 취득세가 몇 프로야? 그러니까 여기서 2% 빼놔 이거지. 표준세율에서. 표준세율.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2% 빼는 걸 여러분 57쪽에 뭐라고 하느냐? 방가로 1번 형식상 소유권 취득 그랬죠? 형식상 취득. 그래서 첫 번째 박스에 첫 번째 칸.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빼?
2% 빼라고 그랬죠. 2%가 번데 옛날 취득세예요. 옛날 취득세 내지 마. 취득 아니니까. 그럼 등기만 하라. 그래서 등기에 대한 것만 부과하는 거야.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빼라? 2%. 등기. 실질적 취득이 아니라 형식상 등기만 하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1번. 환매 등기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 그랬죠. 환매 등기하면 환매권. 환매권은 뭐야? 진짜 파는 거 아니에요. 형식상 왔다 갔다 다시 내가 지금 다시 살 거야. 이건 매매가 진짜 매매 아니죠. 그래서 등기만 하라 왔다 갔다. 그래서 취득은 아니니까 취득세 빼고 2%만 내라. 저 빼고 옛날 등록세만 내라. 2번. 상속받아서 1가구 1주택은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거예요. 1가구 1주택이 됐으면 취득세 내지 마라. 왜? 내가 원해서 받은 거 아니니까. 그래서 등기만 하라 이 얘기예요. 또 취득세 감면 대상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취득세는 빼라 이거지. 감면 대상이니까. 그럼 옛날 등록세만 남겠죠. 그래서 2% 빼라는 얘기고, 법인합병 회사와 회사가 합치면서 없어지는 회사 부동산이 남아있는 회사 앞으로 등기만 형식상 하는 겁니다. 다음 공유물 분할. 여러분 부부가 공동 등기했다가 따로따로 나눠서 분할하면 또 취득세네? 내 원래부터 자기 건데? 그러니까 뭐만 하라고? 등기에 대한 것만 내라. 등기. 다음 건축물을 보였다고요? 이전. 이때 종전가액을 초과하지 않고, 이 얘기는 뭐예요? 여기 있던 건축물을 여기로 옮겼다 이 얘기예요. 이거 새로운 취득이 아니지. 여기 있던 걸 옮기는데 취득세 또 내? 그렇지만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표시 변경 등기는 해라. 그래서 2% 빼고 취득세 내라. 6번 민법 규정에 뭐라고요? 재산분할. 재산분할이 뭐예요? 원래부터 됐고요. 예? 결혼하고 나서 모은 재산은 남편 앞으로 등기되어 있어도 법에는 부부 공동재산이야. 근데 둘이 뭐였어요? 재산분할을 이혼했다. 이혼했으니까 자기 거 가져오죠? 자기 거 자기 앞으로 가져오는데 취득이야? 원래부터 자기 건데? 그러니까 취득 아니야. 그럼 남편 앞으로 돼 있던 걸 내 앞으로 옮겨놓는 형식상 뭐만 하라? 등기만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취득이 아니니까 2% 빼고 취득세 내라. 이거고요. 여기 하나 보세요. 다시. 이번에는 간주취득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 반대지. 취득했으니까 취득세는 내. 근데 소유권 이전하는 건 아니니까 등록세는 내지 마. 그럼 계산하려면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등록세 내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취득세만 내려면 여기서 2% 빼, 여기서 0.8 빼, 여기서 1.5를 빼, 여기는 0.8 빼, 여기는 0.3을 빼면 다 몇 프로만 남아? 2%. 그러면 번거롭잖아. 그러니까 법에 그냥 몇 프로만 내라. 2%만 내라. 그거요. 2%. 그죠? 취득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건 아니니까, 소유권 이전하는 거 아니니까 등기 안 한다. 자, 그래서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나와 있죠. 58쪽에도 있고 아니면 여기 보셔도 되고. 그래서 간주취득은요, 등기 안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서 첫 번째 개수가 뭐죠? 개수. 그냥 개수는 건축법에 복잡한 거예요. 기둥, 벽, 보 이런 걸 주체, 구조부 그런 거 말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대설비.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수업할 때, 첫 수업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개수는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본인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 설치했다. 그게 개수예요. 예? 기존에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건물의 부대설비, 엘리베이터는 주체구조부가 아니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이런 부대설비를 설치했다. 그러면 그게 개수인데, 개수는 두 가지예요. 개수는 두 가지. 여기 보세요. 둘 다 엘리베이터가 없어. 근데 여기다가 엘리베이터 설치했어요. 엘리베이터를 여기 설치했어요. 그럼 면적은 그대로죠? 근데 가격이 뭐였어?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취득? 간주취득이야. 취득한 걸로 봐라. 취득세 2%. 왜? 내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 아니잖아. 원래 내 거니까 등기 안 해. 취득세 2%만 내라. 근데 여기 엘리베이터를 여기나 설치했다. 그럼 면적 증가. 이거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야. 면적이 증가된 부분은 무슨 취득?
원시취득. 그러면 간주취득은 면적은 그대로인데 가격만 증가됐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하는 거 아니니까 증가된 거에 대해서 2% 내라. 다음 2번. 선박 차량 기계 장비의 종류 변경이 뭐예요? 구조 변경. 구조를 뜯어 고치는 거. 여러분 돛담배 선박을 가지고 있다가 돛을 없애버리고 엔진으로 교체했어요. 그런 게 구조 변경이에요. 종류 변경. 그럼 내 선박에 내가 뜯어 고친 거야. 그러면 소유권 이전하는 건 아니고 내 거니까 원래부터. 거기에 증가된 것만 취득세 내라 2%. 다음 지목 변경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토지를 지목 공사를 해서 지목을 바꿔버렸어요. 임야인데 뭘로 전답으로 바꿨다. 내 땅이야 원래부터 내 거. 내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내 거. 근데 내 앞으로 또 등기 하나? 등기 안 하지. 그냥 뭐만 하라고? 취득세 증가된 것만 취득세 내라. 소유권 이전하는 거 아니니까. 3번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무슨 주주? 과점주주. 과점주주가 됐으면 취득세만 내는 거지 회사 앞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과점주주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거 아니잖아. 등기 안 해요. 이렇게 해서 1, 2, 3번 이게 간주취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다음 4번, 5번, 6번은 그것도 간주취득은 아니지만 그것도 2% 되는데 그건 부동산하고 거리 보니까 기억할 필요 없고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7번 보시라고 그랬죠. 7번에 보시면 니은 지적공무상 그거 필요 없고 묘지는 등기 안 해. 그러니까 취득세 2%. 묘지를 샀다. 땅 산 거야 땅. 묘지 취득했다는 얘기는 토지를 산 거지 토지. 그럼 취득세 몇 프로? 2%. 근데 등기는 비과세예요. 그래서 취득세만 내라 2%. 다음 디귿 1년을 부하는 거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은 취득세 안 내요. 근데 1년을 부하면 초과하면 위반했으니까 취득세 내야죠. 근데 등기는 왜 안 해? 세금 내고 철거하는 거야. 세금 내는 거하고 철거하고는 별개야. 이해가세요? 1년 안 돼서 없어질 거면 취득세 안 내? 근데 1년을 초과한다? 그럼 취득세 일단 내. 그리고 철거할 거니까 등기할 필요는 없다. 그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 두 가지를 섞어놓고 물어봐요. 끼워놓고 실제로 한번 문제 한번 보고 가죠. 자, 특례세율은 많지 않기 때문에 세 문제 다 보죠. 234페이지 대표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만 모두 묶인 거 2%를 빼라. 중과기준세율은 1000분의 20, 2%죠. 그걸 중과기준세율이라고 부릅니다. 2%. 단 취득한 물건은 자, 지방세법에 따른 주택 말고 부동산이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럼 기억. 환매 등기 읽어볼 필요 없죠. 환매 등기 딱 나와서 환매권 이거는 진짜로 사고 파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소유권 넘겨주지만 다시 내가 되찾아올 거니까 매매가 아니지. 왔다 갔다 뭐만 하라 등기. 다음 2번. 여러분 왜 왔다 갔다 하는데 취득이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사실상 취득이 아니라는 얘기. 사실상이 뭐죠? 소유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이 권리가 다 가지고 있을 때 취득이에요. 그러면 환매권은 뭐야? 내가 지금 파는데 내가 몇 년 있다 다시 살 거니까 너 딴 사람한테 팔면 안 돼? 이게 환매권이잖아. 그럼 환매권은 내 부동산을 여러분 앞으로 등기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사용, 수익까지만 하는 거지 제3자 할 때 팔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이 아니야. 그러니까 취득 아니란 얘기예요. 등기만 하라 이거죠. 다음 두 번째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세 내요. 몇 프로? 2%. 이건 민법 규정의 재산 분할 원래부터 자기 거야. 취득세 안 내. 그러나 등기는 해야죠. 그래서 등기에 대한 거. 그래서 2% 빼고 내라. 등기부상에 본인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 분할 공동등기에다가 나누는 거 새로운 취득 아닙니다. 그러나 등기는 하죠. 2.3 2% 빼고 이렇게 해서 지금 2% 뺀 세율로 합친 거 그랬죠? 그러면 기업, 디귿, 리을 답은 몇 번? 5번이 됩니다. 36번도 다시 가죠.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뭐하라고요?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1번 상속받아서 1가구 1주택이 됐으면
취득세 내지 마라. 등기만 하라. 2% 빼. 맞아요. 공유물 분할 공동 등기했다가 자기 지분 나누는 건 새로운 취득이 아니죠. 등기만 합니다. 2% 빼. 3번 건축물 그대로 이전했어요. 종전 건축물 가액을 초과 안 했다. 초과한 건 빼고 초과하지 않았다. 그래도 이건 표시 변경 등기는 해야 된다. 실질적 취득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2% 빼고 민법 규정의 재산 분할 자기 거 자기 앞으로 가져오는 거 등기는 합니다. 5번 개수로 인해서 면적이 증가됐다면 원시 취득 표준세율로 가는데 면적 증가되지 않았다. 이 얘기는 가격이 증가됐다. 이 얘기죠. 이런 경우는 간주 취득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하지만 취득세는 내라. 2%만 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예? 5번이 되겠죠? 예, 다시 갑니다. 37. 지방세법상 취득세 계산할 때 중과 기준세율만 적용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 취득세 중과세 물건이 아니다. 기억. 개수로 인해서 면적이 보였어요? 증가. 그 원시 취득이에요.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그건 특례세율이 아니죠. 원시 취득은 1000분의 28, 2.8이죠. 다음, 니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해서 가격 증가를 했다. 간주 취득이죠. 소유권 이전은 안 하지만 취득세는 내라. 2%. 법인 설립하고 나서 유상증자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어요. 그럼 취득세 내야죠. 다만 자기 앞으로 등기는 안 한다. 설립하면서 과점주주가 된 건 안 내. 근데 설립하고 나서 그랬잖아요. 회사 설립하고 나서 최초로 과점주주 건 당연히 취득세 내야죠. 설립 시 취득을 해서 과점주주 그건 과세 안 해요. 근데 설립하고 나서 취득한 건 과세. 그래서 2%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표준세율 1000분의 23. 다음 건축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 후 그랬죠. 이거는 이미 옛날에 뭐는 냈다. 등록세는 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지금 취득세 낸다. 그럼 뭐 등기 안 하니까 취득세 몇 프로만 내라? 2%만 내라. 옛날에 취득세 따로 등록세 따로 있을 때 옛날에 등록세는 냈는데 취득세만 안 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2%만 내라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과기준세율 2%만 적용하는 건 니은, 디귿, 미음. 답은 몇 번? 5번.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취득세율은 특례세율, 표준세율, 중과세율이 있는데 그중에 핵심은 표준세율하고 특례세율 이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보시면 돼요. 잠시만 쉬었다가 가죠.